우리가 한국이 북한을 언제부터 이렇게 앞지르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의외로 북한을 우리가 60년대 중반에 앞질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70년대 와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보부에서 북한 연구를 하는 기초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강인덕이라는 사람이 이 북한 담당 국장을 하고 있을 때 정보부가 아주 체계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이 의외로 경제가 약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았어요. 그게 60년대 말 되면 벌써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게 되는데 70년대 중반에 가면은 군사비 지출도 남한이 더 많아집니다. 76년부터. 그럼 70년대에 북한은 뭘 했느냐? 북한은 이 70년대를 놓쳤어요. 우리는 70년대를 유신을 통해서 딱 잡았는데 북한은 70년대를 놓쳐버렸습니다. 잃어버린 70년대가 되었어요. 왜 놓쳤느냐? 그 앞에 60년대는 대남 도발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을 제2의 월남으로 만들어 볼 거라고 1.1 사태도 저지르고 삼척 울진에 간첩도 보내고 해도 대응을 잘했고 대응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비군 만들고 자주국방 하면서 오히려 잠자던 사자를 깨우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1 사태 청와대 습격 사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화도 났을 뿐만 아니라 야 이거 우리 자주국방 해야 된다. 예비군 만들어야 된다. 중앙공업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6.25를 통해서 6.25를 안 일으켰으면 한국은 저절로 공산화가 되게 돼 있었는데 괜히 6.25를 일으켜가지고 한미동맹을 만들게 하더니 1.1 사태라는 그 도발을 통해서 한국이 벌떡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이 도발이라는 게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대방을 각성시키면 큰일 나요. 도발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끝장을 봐야지. 어중간하게 하면은. 그래서 북한 김일성은 죽을 구멍을 1968년 1월 21일 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대의 막강한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니까 군사비,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핵개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70년대 북한은 합병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법 외국의 자본을 한 50억 달러를 외자를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낭비해버렸어요. 아니 돈이 온다고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아니 돈 낭비 같은데 얼마나 미국 돈이 많이 갔습니까? 근데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낭비해버리고 다 떼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낭비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외자를 도입한 걸 가지고 그걸 성실하게 정직하게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해가지고 살려낸 거하고 이거 돈을 제대로 쓴다는 것은 돈 끌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북한이 돈 끌어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돌려서 그게 이문을 붙여서 이자까지 상환하고 할 수 있느냐?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북한 체제. 더구나 그 70년대 북한은 뭐가 있었느냐? 김정일 체제를 김정일한테 정권을 넘겨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 전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김정일한테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그 똘마니들 모아갖고 혁명소적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온데 파견해가지고 통제를 강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외자를 도입하면은 그 체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게 기업도 들어가고 할 때입니까? 체제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비로소 주체사상이 전면에 나오고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는 10계명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민 통제를 더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개방하고 개혁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개방을 하는 척 하면서 더 통제를 하니까 그 50억 달러가 다 날라가요. 나중에 빚더미가 돼요. 이제 북한에는 돈 안 빌려준다. 이렇게
된 게 1970년대 북한. 그러니까 똑같이 양쪽의 이점은 똑같아요. 통제를 강화한 점은 똑같아요. 권력을 강화한 점에서는 김일성이나 박정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치적 통제를 강화를 했지 경제는 시장 경제의 논리, 대기업의 자율성에 맡겼어요. 국가가 지도를 하되 기업과 민간인들이 하도록 뒤에서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무카는 전면적인 사상 통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완전히 하나의 가족처럼 운영하는 이런 전근대적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성공 사례를 그 뒤에 중국이 카피를 해가지고 1980년대에 중국의 발전을 하죠. 중국이 등소평이가 개방하려고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이게 정치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경제는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이런 데서 이런 걸 가지고 어디 성공한 데가 없느냐. 외국에 둘러보니까 성공한 건 딱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박정희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공산당의 이 땅 독재는 계속 가져간다. 그러나 사회 부분, 경제 부분은 개방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소위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어요. 박정희 개발 모델 교과서가 됐습니다. 교과서가 됐어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 모델이 중국의 하는 교과서가 되었다.